안녕하십니까, 장원필입니다. 예. 오늘은 그 정관업 발전 전략 이어서 기장업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장은 제가 태어나서 자라온 곳이고 뭐 지금 또 살고 있는 곳이라서 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이제 자부하지만 기장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린벨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권 하에서 도시의 그 난개발을 막고 도시민의 어떤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림 지역을 개발을 제한했던 것이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그 그린이라는 게 녹색이고 벨트라는 게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둘러싸고 그린 이제 녹색 띠를 하듯이 산이나 이런 논밭을 개발을 못하게 이제 막는 것이 이제 그린벨트인데, 근데 기장은 이렇게 보면 너무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지금 신앙촌이 위치하고 있는 죽성리 쪽도 그렇고, 저기 이제 무곡마을 뒤편으로 이제 그쪽도 다 그린벨트고, 또 내리 쪽 안쪽 그쪽도 다 그린벨트고, 그리고 이제 기장 기장에서 이제 그 오리로 송정으로 나가는 그쪽에도 그린벨트가 또 많습니다. 너무 이제 그린벨트라는 게 결국엔 도시민의 그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면 지금은 도시의 형태가 예전처럼 뭐 공장을 막 짓는 이런 게 아니라 난개발을 막되 효율적인 이제 토지 공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의 그 보호를 위한 것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안목을 가지고서 이제 국토부나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그린벨트는 하되 도시 내지는 부산 기장의 이제 향후 30년이나 이제 그 이유를 내다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그린벨트 규제를 이제 필요 최소한으로만 남기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큰 정책 방향에서 바라보고 그걸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부산의 이제 발전 축이 옛날에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뭐 대연동, 문현동, 중구, 원래는 중구 보수동 뭐 그런 중동구 지금 그 하는 그쪽이 중심이었던데, 그것이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뭐 대연동, 문현동, 금정구 이렇게 살고 기장은 낙후된 그냥 외곽이었는데요. 지금은 부가 이동을 해서 해운대 수영구가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 뭐 지금 문현단지에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자 하는 이런 논의들이 결국엔 다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자면 기장이 이제 더 이상 외곽으로서 이제 기존의 원도심을 보호하기 위한 그린벨트로서의 효용 가치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대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녹지 공간을 재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축소하는 쪽으로 이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다. 이것이 이제 기장의 발전 전략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급히 해제하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기장은 일광 IC가 이제 일광 신도시와 장안 산업단지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으로 들어오려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막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인구가 아직 18만 전후로 해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장안읍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좀 더 활성화되고 기장의 그린벨트가 풀어지면 그 기장과 장안을, 그리고 이제 정관에 이제 나중에 트램이 생기고 정관의 어떤 정주 환경이 이제 좋아지고 이러면 더 인구가 이 해운대 그 내지는 원도심에 있던 인구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살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넓은 녹지 공간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가 있으니까 살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가 이제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좋은 일터가.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한다면 지금 일광IC가 이제 그 부산 외곽도로하고 부산을 연결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원래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도로의 십자
지하철형 도로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쪽 너무 일광에 치우쳐 있어서 기장은 들어오기가 진출입이 되게 불편한 겁니다. 특히 이제 기장 원도심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 그 더 필요성은 더 커질 겁니다.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향후 이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본다면 이제 기장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기장 IC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쭉 지도를 놓고 이제 답사를 해보면 기장에 이제 그 IC는 교리 56번 도로라고 하는 지금 울산에서 해운대로 바로 이어가지는 그 도로에 그 교리 쪽 뒤편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IC를 하나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IC가 반송 쪽으로 나가는 IC가 있고, 반송 쪽에서 그 IC를 탈 수 있는 IC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장에서 반송으로 가는 그쪽에서 기장에서 그 IC를 이용해서 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IC에서 바로 기장, 우리 지금 치면 이제 그 시장 쪽으로 이렇게 바로 뻗어 나오는, 그러니까 만나리 쪽으로 가는 거에서 만나리 쪽으로 올라타는 쪽이 또 있고, 기장시장 쪽으로 나오는 그 IC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 일광 신도시 쪽에 그 도로가 병목 현상이 생겨서 제일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기장 IC가 만들어져서 일광 신도시 쪽으로도 접속하는 그 연결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향후, 그러니까 교통이 더 인구가 늘어나고 더 교통이 복잡해져 체증이 일어날 때 만나리 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일광 신도시 쪽으로 들고 나고 기장 읍내 쪽으로 들고 나고 하는 그 IC가 되게 효율적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의 편리를 도모할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멀지 않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장 IC를 만들어야 된다, 교리 쪽에. 그게 1번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시철도 4호선이 안평역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도시철도 안평역은 지금 기장 이쪽 동해선에 접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기장이 더 훨씬 커지는 겁니다. 교통이 지금은 동해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만 거치는 게 아니고 지하철 4호선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안평역에서 기장역까지만 끌고 오면 되는 그거를 향후 이제 도시가 커지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도 조속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한 다른 터널 쪽에 그 정관 주민들도 동해선을 이용하다 보면 이 안평역에서 기장역을 연결하는 그 배후지로서 그 철도를 이용하기 훨씬 용이해지는 거죠. 4호선을 이용하기. 정관 사람들도, 정관읍에 계신 분들도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지금 그 철마 쪽에 페트파크 이쪽에 해가지고 거의 한 20만 평 정도 되는 펫파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펫파크 수요를 또 감내해서 이제 교통망을 재정비할 텐데, 그때 좀 맞춰서 안평역을 확대 개편할 것입니다. 확대 개편해서 펫파크 이용객을 모으고 그걸 또 이쪽에 울산이나 기장 쪽이나 수요를 어떤 식으로 철도 그 망을 이용하는 그런 광역망 자체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장 입장에서는 4호선을 교리역 만들고 그 다음에 일광역을 만들고, 그 사이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리역을 만들어서 이 교리역을 만들면 또 지금 이게 기장 교리역에 이제 지하철 일광역, 이 기장역 쪽 주변에 이제 그 도심이 이제 교통망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일광 쪽 그 IC 근처로 해가지고 그 일광 신도시 쪽 주민들이 그 교리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적절한 위치를 배치해서 일광 신도시 주민들이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지하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광 신도시 지금 거의 한 3만 명 돼가는 그 일광 신도시 주민들도 기존에 지금 일광역을 이용하는 그 동원 2차 쪽에 있는 그분들만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진 캐스빌 1차, 2차 있는 그쪽에서 이제 그 울다리 건너서 있는 그쪽 그 지역, 지금 그쪽도 이제 결국에는 교리 쪽 지하철을 이용하면 훨씬 기장과 일광이 네모드로 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도시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고 가치가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지하철 4호선 교리역을 신설하자는 내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동부산 관광단지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쪽에 이제 그 내리 쪽에 교통이 너무 막힙니다. 사실은 그 교통난을 예상하고 도로를 더 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 주말뿐만 아니라 그 교통 수요를 그 분산시킬 수 있는 거를 정책적으로 지금 반송 터널을 뚫어서 반송을 지나서 그 노포동 쪽 노포 IC나 그쪽이나 아니면 구서 IC나 이런 쪽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그 원희룡 장관이 옛날 정관 업생활 센터에 와서 할 때 반송 터널은 조기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빨리 이제 시급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제 도시 가치가 커지고 교통망도 분산시키고 그리고 그때 그 근처에 그린벨트도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선 기장시장이 너무 좀 약간 기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장이 위치적으로나 이 주변에 이제 농수산물 집객하는 걸 보게 되면 훨씬 더 크고 구조적으로 더 수요가 이제 많은데, 상대적으로 와 보면 어쨌든 좀 노후화되어 있고 뭔가가 이 영촌이 아닌데 구조는 촌처럼 이렇게 좀 기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장시장이 지금 어쨌든 정상적인 시장의 위치가 아니고 거기가 무슨 소방도로 다니고 뭐 도로에 그냥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조속히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기장은 기장중학교가 위치한 그곳에 시장이 또 병립형으로 커져야 됩니다. 지금 기장중학교가 지금 학교가 이제 작년에 이제 또 새로 그 학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쪽에 학교는 기장중학교 기장역 근처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조금 멀더라도 외곽으로 기장고등학교 쪽이나 아니면 죽성하는 그 다른 쪽 그 어디 산을 이제 조금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통에 있어서 좀 멀지 않은 곳으로 조금 산 밑으로 이동을 시키고, 기장중학교 자리는 기장시장을 공간적으로 그 용도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기장시장은 대지화되어 있는 도로로 하지 말고 다 시장 지역으로 그 용도를 다 바꿔가지고 그 인근에 이제 기장시장 주변 지역을 다 남창시장처럼 주차 시설을 많이 넣고 그 주변이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게끔, 단순히 상인들이 좀 먹고 살게 해주는 공간이 아니고 기장이 전통시장 내지 재래시장의 요소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큰 이 동남권에서의 어쨌든 큰 시장으로서 자리매게끔 해야 상인도 살고 주변에 여기 살고 있는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살고 또 대규모 관광객이 유치돼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이 같이 시너지를 낼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기장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